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특검 3명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예. 최근에 메릭 가르든 법무장관이 로버트 허 특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한인검사. 그 바이든 기밀 문서 관련해서 조사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로버트 허 특검은 트럼프 러시아 내통을 믿은 그런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편향성이 있는 검사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존 드럼 특검은 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이제 조작된 거 다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누가 시켰느냐, 누가 추진했느냐, 누구 머릿속에서 이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나온 거냐, 이걸 이제 조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특검은 잭 스미스죠.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 마라라고 별장에서 기밀 문서 갖고 있다는 것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역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배후에 트럼프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는 제가 볼 땐 거의 무의미한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로버트 허 특검도 저는 큰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편향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일단 공화당의 공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다. 트럼프 말하라고 별장을 압수수색했는데 FBI가. 근데 왜 조 바이든 델러웨어 저택 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 내로남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스티브 스칼리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사저 차고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차고는 언제 급습하느냐 이러면서 FBI는 항상 이중잣대를 갖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FBI의 이중잣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때도 이중잣대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힐러리 기소돼야 마땅하죠. 저는 힐러리 사실상 범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대선 사이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되짚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측근들을 시켜서 구멍가게 화장실에서 아이패드와 블랙베리 등을 망치로 부수고 블리치비트 삭제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지웠습니다.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그리고 보도한 한국 한인 언론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심카드를 뺀 뒤 FBI에 제출하는 증거인멸 행위들을 버젓이 했음에도 FBI는 면죄부를 줬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미국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어요. 당시 법무부 감찰관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2일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힐러리와 인터뷰도 한번 하지 않은 채 불기소 결정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FBI가 부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바이든 관련해서 댄 크랜셔 하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 차고에 추가로 기밀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급습이나 집수색은 없었다. 이것은 최고위급에서의 위선이며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임명은 전면적 수준의 의회 조사로 보완돼야 한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이런 반응은 FBI가 작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기밀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거죠. 두 사안에 대한 FBI의 대응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사저 등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 관련 사진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머카시 하원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출된 기밀 문서 사진은 공개가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문서 사진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공화당은 법무부 그리고 FBI의 대응 방식 차이를 이유로 의회 차원 수사기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원 법사위
하원 법사위는 이미 지난 13일 자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법사위 산하 이른바 연방정부의 정치 무기화 조사 특별 소위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메릭 가랜드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허가받지 않는 소유 등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잘못된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한 법무부 행위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weaponization 했다는 거예요. government agency, FBI, 법무부를.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인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화를 부는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문서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검 3명이 난무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래서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들이 동시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보기 드문 진풍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기밀문건을 잘못 다루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수사 결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법적인 위험보다는 정치적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뉴욕타임스 이런 언론들이요. 근데 이런 언론들조차 정치적인 수혜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메릭 가랜드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바이든 조사 특별검사는 이제 한인 로버트 허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이고 트럼프 조사 특별검사는 잭 스미스 전쟁 범죄 전문가입니다. 로버트 허 한번 얼굴 볼까요? 로버트 허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긴 했지만 당시 만장일치로 지명이 됐습니다. 당시 대통령 특권은 반대로 로버트 멀러 특검 임명으로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토록 했던 롯 로젠스틴 당시 법무차관 핵심 참모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좋은 인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FBI 메모 공개했거든요.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로버트 허가. 그래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게 조작된 게 맞는데 그거를 가리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상. 그 점만 놓고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소재 펜 바이든 센터 사무실 그리고 델러웨어 사저에서 발견된 기밀 문건은 10여 건인데다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발견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그 기밀 해제 권한이 있는데 부통령은 기밀 해제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더 지금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조차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조차 정치적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서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해지고 공화당이 유리해지며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법 사실이 확인돼 기소하려 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가랜드 법무장관이 정치적 소용돌이를 감수하고 승인할지 불투명해질 것이다. 네. 이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들이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현재 기현상에서 정치적 진흙탕 싸움이 격렬해지면 기소까지 모면할지도 모르는 최대 수혜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와포가. 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하원의 파상 공세가 더 격렬해지는 반면 바이든 민주당은 주요한 공격 무기를 상실하고 있어 공수 위치가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도 지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기대한 건 존 드럼 특검인데 존 드럼 특검 그 기소 케이스들이 다 지금 한 명만 유죄를 인정하고 케빈 클라인 스미스 FBI 변호사 그 사람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말을 바꿨잖아요. 그 사람 빼고 뭐 마이클 사스맨 그리고 이골 단코비치. 뭐 마이클 사스맨은 워싱턴 DC에서 배심원 편결 받아서 거기는 뭐 완전히 그 민주당 소굴이니까 96% 이상 아닙니까? 사실상. 배심원도 민주당원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 받았고 이골 단첸코는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케이스를 추진했지만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 받았어요. 하지만 비록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증거물을 통해서 사실상 그들이 유죄 받았어야 맞다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들이 많이 폭로됐어요. 존 드럼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잭 스미스하고 로버트 허는 이제 어떤 결과물들을 끄집어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들이 어느 주에서 추진되느냐도 관건이에요. 예를 들면 워싱턴 DC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트럼프도 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기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돼서 이제 유죄 판결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워싱턴 DC 같은 데서 그 케이스가 열린다면. 바이든도 또 반대로 뭐 보수적인 주에서 이렇게 케이스가 추진된다면 역시 뭐 유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소까지 가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에 앞서서. 어쨌든 공화당 진영에서는 예전에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2차례 의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정을 말소하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케빈 머카티 하원 의장은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말소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뭐 엉터리 탄핵 추진이었죠, 사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거 조작된 것 뻔히 드러났고 우크라이나는 적반하장 카드를 들고 나온 거고요. 민주당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부패행위 하지 않았습니까? 헌터 바이든이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에서 86,000달러씩 매달 받고 우크라이나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리고 아빠 백으로 아빠가 부통령이었을 때 중국은행하고 거래하고 우크라이나하고도 비즈니스 거래하고 중국은행하고 거래했을 때 돈 주고 받으면서 빅가이한테도 돈 줘야 된다. 그 빅가이가 조 바이든 아닙니까? 조 바이든? 누구겠어요? 헌터 바이든한테 빅가이 물어보면 큰 놈. 아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케빈 머카티 의장은 기자들 관련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왜 제기하고자 하는지 이해한다. 개별 의원들이 이 문제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2019년 12월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 지원을 내세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 이런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거꾸로죠. 조 바이든이 원조비 안 주겠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 조사하면은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잘랐잖아요. 협박 아닙니까? 그걸 조사하라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근데 이걸 적반하장 카드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을 없애야 된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공화당 진영에서. 정의파들 의원을 필두로요. 또 2021년 1월에는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 번째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죠. 레이 앱스 등 FBI 그리고 낸시 펠로시 당시 연방 하원의장이 일부러 이렇게 난입 사태를 유도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사 결과 여러분 계속 이렇게 진실들을 전한 제 방송 보셨으면 알 겁니다. 낸시 펠로시 보고 그 내셔널 가드 배치하라고 트럼프가 종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다했잖아요. 낸시가. 그리고 FBI 레이 앱스 FBI 요원으로 드러났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어서 들어오라. 쳐들어가자.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FBI가 의회 난입 사태에 유도한 거예요. 사실상.
곧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 진실들이. 근데 두 번의 그 엉터리 탄핵 소추안 다 부결됐죠. 상원에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을 당연히 얻지 못했죠. 공화당이 또 상원 다수당이었고. FBI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힐러리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 이걸 여러분께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한국 한인 언론 통틀어 제가 이제 유일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카터 페이지하고도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캠페인 외교 고문.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 애국자인데 CIA에서 일했던 연락요원인데 그거 일한 적 없다고 뻥친 거 아닙니까? 케빈 클라인 스미스 변호사가 그래서 유죄 인정을 한 거고. 마이클 서스맨 그리고 이골 단첸코도 사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때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FBI 리드 수사관이 누구였죠? 피터 스트럭이었습니다. 피터 스트럭하고 리사 페이지. 그러니까 FBI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데인지 여러분께 다시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 한인 언론도 제가 볼 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쫙 한번 봤는데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하는 겁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피터 스트럭, 리사 페이지입니다. 예, 유부남 유부녀인데 이제 둘 다 이제 FBI에서 근무하면서 바람이 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 메시지 맨날 주고받으면서 근데 이제 FBI 폰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자 메시지들이 일반에 공개가 된 겁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또 이제 이거를 커버치죠. 예, 막 보호하려고 하고 오히려 얘를 고용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얘네 둘 컨트리뷰터로 CNN하고 MSNBC 이런 정신 나간 방송국에서 거기는 범죄자 같은 애들을 자꾸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보면. 근데 2016년 8월에 리사 페이지가 피터 스트럭한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겠지? 그렇지? 라고 재차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자 통해서. 그러자 피터 스트럭이 그럴 일은 없다. 우리가 막는다. 우리가 막는다는 건 뭡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걸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 기소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철창에 가야죠, 원래는. 근데 미국이 정치가 저질이고 FBI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사실 로버트 멀러 특검이 이거 조사해가지고 얘네들 기소시켰어야 했습니다. 피터 스트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40세 전에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험을 들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 불렀어요. 얘를. 스트럭이 말한 보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대권 가도에 차질이 없도록 면죄부를 주면서 트럼프를 막기 위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을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제 바람 피면서 FBI 휴대폰을 쓴 것도 개인 휴대폰을 쓰면은 얘는 이제 자기 부인한테 걸릴까봐 이제 FBI 폰을 쓴 거예요. 예. 당초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도 힐러리 클린턴 기소 여부 결정문에서 힐러리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 grossly neglige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태만했다. 그 뜻이에요. 법무부에서 grossly negligent라는 용어를 쓰면 무조건 기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거 들어가면 기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FBI 요원 누군가가 이 용어를 extremely careless, 극도로 부주의했다. 이렇게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 용어를 바꾼 요원이 바로 얘예요. 얘. 피터 스트럭. 이놈. 피터 스트럭은 2016년 7월 5일 힐러리 수사를 마치고 3주 뒤인 2016년 7월 28일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착수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도 피터 스트럭이 리드 수사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요원들이 없나 봐요. FBI 보면 꼭 나오는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인간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수사했고 리드 수사관이었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리드 수사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스트럭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리사 페이지한테. 힐러리 사건은 우리가 망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스캔들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예요. 리사 페이지는 피터 스트록한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럼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이번 수사를 맡게 됐나 보다. 당신 위대한 사람이야. 트럼프 같은 말도 안 되는 인간 대통령 되는 걸 막을 막중한 임무는 당신한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FBI 고위층들이 이딴 식으로 부패한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 같으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언론들이라면 얘네들 맨날 까야죠. 사실.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뉴욕타워, CNN 이런 언론들이. 그 밑에 쪼무레기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당시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FBI 요원들 행위는 수사 전체에 먹구름을 들이우게 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엉뚱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미 전 FBI 국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잡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청문회에서 마이클 하로위츠였죠. 그 법무부 감찰관. 지금도 법무부 감찰관이에요. 이 사람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누가 믿겠습니까? 원영서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